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는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 코너로 시작합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엔 필포도 그려보는 시간이고요.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밑줄 그어볼 거는 재난지원금 설전. 그렇습니다. 예, 주말 내내 이재명 지사가 야권 대선 주자들 청와대, 네. 참모들이랑 언쟁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말바꾸기다, 조사모사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렇죠? 예, 유승민 의원께서 그런 비판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가 결정적으로 말을 바꾼 건 없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지역화폐 형태로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된다는 본인의 입장과 예. 소신을 여전히 밝히되, 그러나 재난에 따른 고통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건 아니다. 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신속히 논의하되 여전히 선택한다면 지역화폐형 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가야 된다. 이런 예.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서 유승민 의원께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소 정략적으로 입장을 변경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되는데, 예. 이거는 사실은 피해 업종이나 또 피해가 극심한 계층에 대한 긴급한 처방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예.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방역 단계가 지금보다 어느 정도 내려가서, 즉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둬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텐데, 예. 그 경우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어떤 게 타당하냐. 근데 이 토론은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희룡 제주지사가 설전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원래 선거 주요 키워드 아닙니까? 공정을 또 언급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일종의 이제 형식적 평등의 논리를 띠고 있는데, 예. 이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거의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과, 예. 또 고통이 큰 사람들 간에 실질적인 이 공정을 기하지는 못하는 방식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건 공정한 방식 아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국민들 의견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고, 네. 또 지난해 이맘때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보편적 지원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보편적 지원으로 갔던 거고,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도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의 보편적 지원으로 갔을 때, 예. 그게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돈이 도는 그런 소비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피해를 입은 중소자영자들도 정부에서 선별 지원 형태로 일부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사실은 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어서 돈이 돌게 하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형식적 평등이냐 실질적 공정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게 예. 과하다라는 문제의식도 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문제의식을 보완하려면 추후에 그런 분들이 좀 더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네.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의원이죠.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한테 이거 웬 노이즈 마케팅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써가면서 왜 이런 비판을 했을까요? 이규민 의원이 이재명 지사하고 가까운 분이니까, 예.
유승민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반론을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서 제기를 한 건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는 대선 주자이다 보니까 앞서가는 대선 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논쟁적인 네. 이런 글을 올린 걸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이렇게 뭐 반론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뭐 유승민 의원도 또 일관되게 그 입장을 견지해온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되 더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주는 네. 그런 형태의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 그게 정책 효과도 더 높다.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그동안에 예. 본인 주장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저기에 대해서 노이즈 마케팅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건 좀 과한 예.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향후에 그 대한민국의 그 복지 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네. 의미 있는 논쟁이고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한번 이 토론이 좀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정세균 총리가 그 단세포적이란 이 표현을 써가면서 사실은 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사실은 뭐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판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원팀으로 고마운 충고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수긍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야권 대선 주자들의 그 언급에 일일이 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어떤 이재명 지사가 뭐 앞서가는 예. 그것도 야권 주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가는 네. 대권 주자로서 네. 야권 그 대선 주자들의 비판에 일일이 대응해봐야 네. 정치적으로는 본인한테 그렇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정세균 총리는 현직 총리이시고 또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여당과 정부 사이에도 약간의 긴장이 있는데 정부는 아직은 좀 논의 시점이 이르고 예. 또 재정을 풀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급한 마음에 무조건 풀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정부의 입장이에요. 정세균 총리가 그걸 대변하셔서 이재명 지사에게 코멘트를 한 거고 예.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그 행보를 보면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언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논쟁적이거나 뭐 이런 형태로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향후에 그 대권 경선을 염두에 두고 예.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보는 시선에 대한 뭐 좀 다소는 뭐 불안하다, 안정감이 네. 떨어진다, 뭐 이런 등등의 너무 거칠다 시선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의식한 대응인 것 같고 또 당 정간의 이런 입장의 차이가 뭐 계속된다면 이 정책이 조기 집행되기도 어렵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원만한 당 정간의 협의를 위해서 그리고 당내에서 본인의 포지션을 고려한 그런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 방금 저 정세균 국무총리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분이 평소에는 뭐 이렇게 뭐 잔잔하게 이렇게 큰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분인데 요즘 좀 발언이 좀 사실 좀 강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심지어는 또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보면 지난주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네네. 네, 지난주 국회 재정부 질의 때 예. 평소 정세균 총리와의 모습은 모습과는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예. 백신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좀 거칠게 정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예. 단호한 어조로 반론을 하셨어요. 네. 정세균 총리가 예전에도 국회에서 보면 굉장히 인품이 온화하시고 예. 그런 분이어서 조금 의외의 모습이다 이런 평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세균 총리도 대권 주자고 현직 총리 자리에 있지만 그리고 지금 여당 내 대권 주자들 간의 지형에 약간의 변화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낙연 그 대표께서 앞서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사면 발언으로 해서 논란도 일으키고 뭐 이렇게 좀 지형의 변화들이 있는데 아마 이 정세균 총리도 향후에 본격적인 이제 대권 행보를 총리직을 그만둔 이유겠죠 그거는 예.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당내 그 지지층에 좀 어필하는 이미지와 면모를 예.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변신 아니겠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빗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로 예정돼 있죠. 그 대통령 신년사. 뭐 키워드가 뭐 상생과 협력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그 랜선 신년 인사회에서는 통합을 강조했고요. 네네. 이런 저 키워드가 좀 달라지는 부분 어떤 맥락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예.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방역, 민생, 경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세 가지를 그 제대로 정부가 이뤄냄으로써 예.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상생과 협력, 즉 연대와 협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가치나 태도 아니겠냐라는 예. 점에서 이에 대한 좀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국에는 코로나19 그 방역이 중요한 게 이게 이 건강이나 국민들의 안전, 뭐 생명 보건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예. 경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방역이 최대의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을 잘하는 게. 그 이후에 이제 경제가 본격적으로 좀 회복으로 나아가야 될 시점에 지금 한국판 그린 뉴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부 주도의 그런 이 경제 활성화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경제 활성화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더 추가해서 지금 정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나 이제 윤석열 추미애 갈등으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과정에서 국민들마저 분열되고 어떻게 보면 정권이나 여당이 편가르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마저 있었는데요.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새해에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진정한 의미의 국민 통합 메시지 같은 것들을 대통령께서 오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사면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겠죠. 예, 아직 그거는 뭐 상고심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 또 한 번 이게 그 논란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신년사에서 그 언급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18일 날 이제 신년 기자회견은 상고심 재판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이제 언론이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나 언급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뭐 지켜봐야 네네. 되겠습니다. 보니까 자 마지막 밑줄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북한이 이 8차 당대회 이 통해서 5년 만에 이제 당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 네.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는데 또 비서제를 부활시킨다고 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뭐랄까 이제 당 규약을 5년 만에 개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봐야 일단 되겠습니까? 북한에서 당 규약의 위상은 예. 헌법에 버금가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예. 자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예. 이번에 5년 만에 개정을 했는데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거는 결국 이 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의 협상이 지금 굉장한 교착 상태에 있고 예. 그에 따라서 남북 관계에도 교착 상태에 있는데 이런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핵무력의 강화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고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정부를 향해서 예. 북한이 본인들의 입장을 천명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 협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강대강이고 선대선이다. 이런 어떤 입장 표명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이 정무국을 5년 전에 만들고 비서국을 폐지했다가 예.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이전 시대로 즉 뭐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로 이 노동당 집행 체계를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는데 뭐 언론에 나오는 해석들을 보면 이게 정무국을 만들고 나서 당직이나 혹은 정부직에 너무 위원장들이 많이 남발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당의 권위가 안 서고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가 안 서더라.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비서제로 돌아가서 위원장이라는 직함은 현재 국무위원장인 예. 김정은 위원장만이 갖도록 함으로써 당과 위원장의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당무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 같은 걸 높이겠다. 뭐 이런 그 판단의 보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특히 이제 그 8차 당대회 내내 지금 핵 얘기가 없다가 이제 갑자기 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그렇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이거 관련해서 또 언급이 있으려나요? 어떻게 될 걸 예상하십니까? 뭐 원론적으로 언급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저쪽에 네. 강한 메시지가 나왔고 그 네. 메시지는 그 상대방인 미국을 향해서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굉장히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습니다. 예. 그 결국에는 이제 남북 간에 합의했던 사항들을 이행해야 과거와 같은 그런 화해 모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식의 강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뭐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손성원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9일 오후 2시 40분쯤 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보르네오섬 폰티아낙을 향하던 예. 스리위자야 항공 여객기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예. 네, 레이더 기록을 보면 해당 여객기는 이륙 4분 뒤 자카르타 앞바다에서 움직임이 멈췄고 1분 만에 1만 피트가량 급하게 하강했습니다. 이륙하자마자 거의 그러면 뭐 이렇게 추락 한 걸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사고 여객기는 자카르타 북부 해상 란짱섬과 라키섬 사이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부들이 비행기 동체 파편으로 추정되는 케이블 그리고 청바지, 머리카락 등을 발견해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56명과 승무원 4명, 조종사 2명 등 62명이 탑승을 했고 이 중 미성년 승객도 10명에 달합니다. 한국인이 혹시 탑승했진 않았습니까? 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탑승객 명단을 확인한 결과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당국은 현재 자카르타 북부 란짱섬과 라키섬 사이를 중심으로 수색 중인데 아직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현대 수색팀은 블랙박스 등에서 전송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 2개를 찾아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블랙박스 위치까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상에서 훼손된 신체 일부와 옷가지, 금속 파편 등을 발견했다고 당국은 전했고요. 이 원인으로는 전문가들은 비행기의 마지막 순간을 감안해서 이 제어 시스템 결함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이요? 해당 비행기는 예. 해당 비행기는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2003년 설립된 스리위자야 항공은 여객기 19대를 운용하는 저가 항공사로 인도네시아에서 5번째로 큰 항공사입니다. 예. 네, 사고 여객기는 지금 1994년 5월 도입한 보잉 737-500 기종으로 예. 약 26년간 운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2018년도 라이언에어와 2019년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로 세계 각국에서 운항 중단 조치를 받았던 보잉 737 맥스와는 또 다른 기종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소식 좀 보죠. 최근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 상대로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원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 지금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본 정부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배상 판결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인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
당사자로 삼아서 재판할 수 없다. 이런 국제관습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서 예. 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예.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주권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본은 지금 뭐 ICJ 제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ICJ 제소가 유력한 선택지고 예. 여기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입장이 좋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9일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예. 구체적으로 ICJ 제소 방침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네, 하지만 위안부 문제가 네.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내 신중론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또 우리 정부가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해야 하는 ICJ의 강제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가 제소를 해도 여기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은 무산이 됩니다. 예, 일종의 뭐 국제 여론전으로 지금 서의 의미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요, ICJ 제소를 해도 어찌 보면. 네, 맞습니다. 자, 네. 중국 쪽 가볼게요. 허베이성 베이징 둘러싸고 있는 곳이죠. 1,800만 네. 명 7일간 외출 금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8일 중국 예. 허베이성의 스저당과 싱타이 두 도시 주민들에게 앞으로 7일간 집에서 머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도시 봉쇄를 내린 거죠. 지금 스사당 방역 당국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전 주민 핵산 검사를 완료했으며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앞으로 일주일간 모든 주민이 집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스사당시는 제2의 우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9일 오전부터 각 지하철 노선 운영도 중단했고요. 예. 싱타이시도 8일 저녁 전 주민이 일주일간 집에 머무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지금 두 도시의 인구는 허베이성의 성도 스자당이 1,100만 명, 싱타이가 740만 명으로 합치면 1,800만 명이 넘습니다. 신한통신은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도시 두 곳이 예. 동시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까지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현지 분위기가 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고 거의 그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진페이 허베이성 부성장은 스자당시와 싱타이 난궁시의 모든 마을과 단지는 폐쇄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들어갈 수만 있고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신화통신은 주민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시저장이 일시정지됐다면서 거리는 순식간에 썰렁해졌고 방역 관련 차량을 제외하면 일반 차량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등 아주 텅 빈 도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지금 순출란 중국 부총리는 코로나 감염자가 집중 발생한 스저장의 사오거장 마을 등 현장을 시찰하고 조속히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있죠? 네, 이렇게 중국이 허베이선의 확산세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건 이 지역이 수도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허베이성에서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14명의 확진자와 16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추가로 보고됐습니다. 예. 이들은 모두 스자당에서 나왔는데요. 다만 감염자 수는 하루 120명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이틀 연속 감소했습니다. 스자당의 감염자는 며칠 만에 300명 넘었는데요. 전날 하루 중국 전역의 본토 확진자 수는 17명으로 이 중에 14명이 허베이성이고 나머지 3명은 랴오닝성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자 미국으로 가보죠. 얼마 전에 미국 국회의사당의 시위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난입을 해서 이것저것 다 부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후폭풍이 참 거셉니다. 이제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아주 구체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8일 CNN 방송은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11일에 상정하고 이번 주 초중반까지 표결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탄핵안을 비롯 지금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동의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인 수정헌법 25조까지 이것들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 등 모든 방안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면서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사임하지 않으면 다음 주 탄핵안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이 실제 탄핵을 추진하면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거는 그럼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네. 대신 남은 임기를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신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탄핵안 초안도 좀 뭐 지금 마련이 됐다면서요? 네, 이미 초안 작성도 마쳤는데요. 예. 지금 제리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과 제임스 맥거번 하원 운영위원장 등 민주당 하원 의원 1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에겐 지난해 11월 3일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한 것을 뒤집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대한 폭력과 반란을 선동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반란 선동 혐의요? 예. 네, 지난 6일에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사실 자신의 무슨 뭐 그 대변인이다시피 써먹은 게 저 트위터 계정 아닙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이 트위터 계정 이거 뭐 잠정 삭제가 아니라 완전히 삭제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트위터는 8일 추가적인 폭력 선동의 위험성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요. 프로필 사진은 물론이고 그동안 올라와 있던 모든 게시물들이 차단돼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날 트위터는 일시적으로 12시간 동안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다가 예. 하루 뒤에 재개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정이 풀리자마자 또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8일에는 뭐 저를 위해 투표한 위대한 미국 애국자 7,500만 명과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것은 앞으로 오랫동안 거대한 목소리를 갖게 될 것 이렇게 썼고요. 트위터는 이 게시물들도 폭력을 미화했다라고 예. 봤습니다. 트위터는 그래서 이 게시물은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를 모방하도록 격려하고 또 고무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 트위터 계정은 그냥 개인 거잖아요. 또 네. 그 대통령 거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 계정이 막히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공식 트위터로 또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 공식 트위터에 트위터가 민주당 그리고 급진 좌파와 결탁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나의 계정을 없애 나를 침묵하게 했다 이러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예. 하지만 이 게시물도 올라온 즉시 삭제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손성원 기자였습니다.